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갑을병정이 있군요. 자, 여기는 여기 또 새로운 지향의 목이라는 지향성을 갖죠. 새로운 제3의 물질이 생겼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많이들 음란지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화랑 임수로 쓸까요? 헷갈리지 않게. 자, 정자와 난자의 모습을 만나서 이거라는 것은 생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랑 만나서 여기도 제3의 물질은 자식을 낳겠다. 어떠한 생명을 낳겠다. 목을 낳겠다. 이건 인성이잖아요. 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목을 낳겠다 하는 건데 여명은 관이니까, 그쵸? 관으로 요 합해서 관의 안정감을 갖고 요 안에서의 목이라는 생명체를 갖고 요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명은 정임합을 하며 사랑을 갈구해요. 그리고 임수는 정화라는 아이를 합을 해서 여기는 임수는 정화를 품으며 바로 목이라는 것의 인성으로 어떻게 하냐면 학문과 어떤 자신만의 요기 일을 방향성을 잡지만 정화는 임수랑을 합을 하게 되면은 인성이라는 사랑을 여기다 갈구합니다. 그래서 서로는 사랑이라는 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뭉칠 때는 금세 확 이렇게 뭉쳐요. 그런데 요 사랑이라는 애정의 합이 여기는 애정제합이잖아요. 애정이잖아요. 여기는 애정이다 보니까 여기도 애정이죠. 그죠? 여기는 애정이죠. 여기는 음란이라고, 이게 같은 애정인데, 여기 조금 달라요. 여기는 가정을 이뤄서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서로가 땡겨서, 어떤 육체적인 거가 또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눈에 반했다가 그것이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성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게 음란지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으로 간다라는 것은 인성의 에너지가 있어요. 인성의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육체적 사랑을 더하는데 인성으로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정신적 에너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둘이 잘 만나서 합해서 이루어진다면 정신적으로 인성이다 보니까, 그쵸? 지향하게 되는데, 이게 육체적 사랑이 먼저 의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음란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더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인성을 하니까, 이거는 문명의 어떤 과학이고, 요거는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쵸? 수의 기운이다 보니까, 얘는 화의 기운이고, 이게 만나서 목이라는 것을 생명체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점이 놓여 있는 거예요. 좋은 거죠. 어떤 다른 물질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있는 글자들은 둘이 요렇게 만나면 처음에 그렇게 한눈에 반해서 뭉쳐져 있지만 그것을 꾸준히 가게 되면 정신적으로 인성으로 다른 생명체 새로운 시작점으로 인생을 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어떻다 뭐가 저어때서 좋대 뭐가 어때서 나쁘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본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돼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요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분법은 아니되옵니다. 네, 좋은 게 있으면 있잖아요. 양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음이 있는 거고 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양이 있는 거예요. 길과 흉은 같이 있다. 네, 동질이다. 네,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정 무토네요. 무게가 합하면 화를 지향합니다. 네.
요 무토를 또 우리가 무게합을 무정지합이라는 의미를 또 씁니다. 이 말을 여기가 이게 업술부자예요. 업술부자고 정자로 쓸까요? 네. 네, 업술부자고 이거는 애정이 없는 합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볼게요.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자, 무토는 우리가 그때 우리 대기권 얘기했나요? 자, 이게 지구예요.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기토라는 의미가 있고, 이게 우리 지구니까 이것이 무토라는 대기권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게 우리가 갑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 태양을 놓고서 있을 때 이 개수는요, 이 목이라는 올라온 이 목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어디로 올라가요? 태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에너지 상입니다. 근데 요 올라갈 때, 요 태양 때문에 개수는 임수에서 출발한 글자예요. 이거 어떻게 분열해서 개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태양 때문에 여기 임수가 여기 있죠. 이게 병하고, 여기 태양이 빛을 가해서 임수에 대해서 파생된 게 이게 개수입니다. 개수는 임수에서 분열돼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비 내리는 비 보시면 아시죠? 뭐 빗방울처럼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게 파생된 게 보여요. 이 모습이 우리 아지랭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막 봄에 막 올라가는 그 모습이 개수가 막 분열되어서 올라가는데 그 분열되었을 때 올라간 그것이 무토랑을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토가 이 개수가 무토의 대기권과 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거 이렇게 대기권과 합하니까 개수는 다시 비가 되어서 요 기토라는 땅 밑으로 내려오죠. 네, 그러면 다시 또 태양은 정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또 다시 하늘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수는 요 땅에 있지 않다. 기토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것을 우리가 지랭이로 형상하자.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안 보이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색계의 모습을 무엇으로 할까? 네, 여우비님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개수라는 것으로 드러낼까 해서 우리가 아지랭이라고 하자, 이거를 비라고 하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봄에 내가 봄사주인데 봄의 개수는 봄비라고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춘님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을비, 네, 추로 뭐 이런. 네, 그래서 봄의 비, 뭐 가을비, 봄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사주에 내가 봄에 태어난 개수면 당연히 봄비의 형상이고, 가을에 태어난 개수면 추로, 가을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수는 목으로 목적을 두고 화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상인데 무게합화했으니까 내가 여기에 가려고 하는 글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토를 만나야지만이 화로 지향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요 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수와 무토가 서로 만나면 이성 합이 됩니다. 다른 글자는 뭐 애정합됐어요. 뭐 육체적이라고도 하고, 뭐 사랑해서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이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게합은 다릅니다. 이성합입니다. 계산이 들어간 합이에요. 네, 내가 개수가 무토를 만날 때는 이 화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나는 거고, 그쵸? 무토도 개수라는 걸 만나면 요거에 가는 거니까 내 것을 주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 이게 인성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무토가 개수를 만나면 사랑을 줘야 하는 거고, 네, 개수는 무토를 만났을 때 이 인성이 뭘로 이 친구 느껴지냐면 재성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현실성. 네. 그러니까 개수는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니 안정감이 없잖아요. 네. 안정감이 없다 보니까 무토를 만나서 안정화를 깨하고 재성이라는 현실성을 가졌으니 내가 나가고자 하는 지향을 여기다가 목적을 두게 됩니다. 네. 안정이라는 재성이 들어왔으니까 나한테는 뭐 좋죠. 그쵸? 근데 요런 목적들이 서로 사라진다. 여기 무토는 개수하고의 목적이 사라진다. 개수도 무토와의 서로의 사라진다. 그러면 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별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성합이라 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진 상태에서 만나는 합이기 때문에 그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서로 떨어질 수 있는 합이라 우리가 무정지합이다 이런 의미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정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수일간인데 여기 이렇게 무토를 두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뭐 자식에게 내가 목적을 두고 있을 수 있죠. 안정감, 자식한테 안정감을 두고자 하고 요 자식도 개수를 내 부모니까 이렇게 하는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어떤 합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지가 뭘로 되냐에 따라서 지지는 청간은 자 또 이 얘기해야 되겠어요. 청간은 충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극이라고 우리가 극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극은 우리가 경금하고 예를 들어 뭐 있을까 간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금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뭐랄까요? 경각 충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오행으로 순행하게 금은 당연하게 목을 극하니까 극한다고 해서 우리가 극이라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가 아닌 거예요. 네, 왜 극하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금은 갑을 보면 쪼개서 요 갑목을 쓸모있게 만들려고 이게 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에서만 쓴다. 충은 서로 세력 싸움이다.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뭉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신충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금극목이라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아이가 만약에 갑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아이는 세력이 크잖아요. 근데 얘는 위쪽에 뭐가 있어요? 경금, 신금 이러면은 당연히 두 개는 정말 제대로 된 충을 일으키겠죠? 다시 써볼게요. 인이 있어요. 그리고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충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지지는 현실이라고 했어요. 지지. 금이 목을 당연히 극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세력이 있다면 간목이라는 글을 두고 있고 세력이 있다면 이 아이가 더 오히려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금극목이 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목극금이 되어야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극이라 말하지 않고 충이라고 말하는 건 얘랑이 서로 세력 싸움한다. 서로 이렇게 충해서 서로 밀어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가 되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충은 이러한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동, 지금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변동, 이것이 오는 거고 청가는 그러한 글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금이 목을 극한다는 것은 요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금극목이지. 이거 두 개가 충이 된다는 거는 얘도 얘를 극할 수 있고 얘도 얘를 극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행적으로 금극목인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무작위하게 그냥 얘는 얘를 봐주지 않는다. 그냥 금극목한다. 얘는 저 극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해도 소용없다. 얘가 얘를 극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주마다 극하는 이유가 잘 되려고 극하는 건지 정말로 뭐 도끼자루를 때려 누겨서 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사주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간 극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죠? 생극재화로 읽으시고 우리가 해석하실 때 그다음에 지진 요거 이게 천간이에요. 천간은 그래서 생극재화로 그럼 또 다시 해볼까요? 이게 만약에 병화예요. 그럼 당연히 그냥 목생화. 이 화가 나 생해주지 마.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그냥 목은 얘를 생각하지 않아. 그냥 목생화 하는 거예요. 순일하게. 그러니까 생극재화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 요 표가 합이네요. 재화에서 합이에요. 합. 그리고 지지는 형충해합으로 해석한다. 형하고 충하고 합하고 회는 뭐예요? 이건 합은 육합, 방합 이런 거고 회합은 삼합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읽는다. 그러니까 청가는 생극죄화로 말한다.